자, 지금 지문 보이시죠? 이 지문 보시면은요. 아휴, 네, 글씨가 안 보이는 게 너무 다행스러우시죠? 빡빡해요. 이 지문은요. 이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 자체가 5문제고 제한 시간이 8분입니다. 자, 8분 안에 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5문제를 푸는데 양심적으로 문제 푸는데 1분에 한 문제에 1분씩 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요. 제한 시간 8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지문은 몇 분 안에 읽어야 돼요? 3분 안에 읽어야 됩니다. 어떤 지문일까요? 네, 이런 지문입니다.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자, 초고층 건물은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어떤 초고층 건물,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물에 작용하는 힘을 고려해야 한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있다. 엄청 길죠? 자, 이건 아까 보셨던 지문의 절반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요. 1분 30초 안에 읽으셔야 돼요. 이 지문의 주제는요. 건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구조를 몇 대 몇으로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몇 학년 정도 수준일까요? 이건 고1, 3월 첫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첫 모의고사의 지문이에요. 첫 시간 지문이에요. 얼마나 떨릴까요? 중학교 때까지 이런 시험을 봐본 적이 없는데 이제 처음 보는데 3월 첫 시간이 이거예요. 자, 제가 설명회 진행하기 전에 기적적으로 이 3등급에서 재수해서 1등급을 받아서 의대 간 친구 말씀을 드렸죠. 그 친구가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었는지를 좀 같이 엮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수능 시험의 첫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이 친구한테는 키포인트였습니다. 국어는 항상 첫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사실 첫 시간을 볼 때부터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없다가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냥 안 할래.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그냥 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첫 시험 그리고 첫 시간을 잘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월 첫 모의고사에서 아이가 이 국어 시험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고3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3, 고1, 3월 첫 모의고사를 보기 전까지는 이런 지문을 1분 30초 안에 읽고 그리고 해석,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춰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3학년이 되면 지문은 더 어려워지니까요. 자, 근데 우리 학생들의 실태 별로 보고 싶지 않으실 테지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설명회에서 이런 책을 소개드렸습니다. 대학에 가는 AI, 교과서를 못 읽는 아이들. 자, 2016년에 이 AI가 전체 수험생 중 상위 20%를 차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보내드린 뉴스 정보에 의하면은 올해 우리나라 AI가 성인의 말하기 능력을 뛰어넘었습니다. 말하고 듣기 시험 능력을 뛰어넘었는데요. 그 1위를 차지한 업체가 LG입니다. 지금 뉴스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LG, 인공지능, 국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요. 성인의 학습 능력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2016년에는 AI보다 학습 능력이 뒤처진 인간 수험생이 80%나 존재를 한다라는 얘기고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지금은 AI보다 떨어지는 수험생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의 읽기 분야의 학업 성취도가요. 2006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자, 이 떨어지는 중에서도 더 문제가 되는 건요. 하위권 아이들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는 교과서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어에서는 읽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겠어요. 근데 영어는 왜요? 자, 이 노트 한번 보실까요? 이 노트를 보시면 제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코칭을 진행한 친구의 노트인데요. 영어 공부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 친구가 영어 해석을 한 일부를 보시면은요, 이 해석 지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원문을 써놓고 그 아래다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추가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동 결정은 그들만의 이동 비용에 기반한다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내용을 네이버 팝하고에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네이버 팝하고는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추가 차량의 탑승자에 의한 여행 결정은 개인 또는 내부 여행 비용에 근거한다. 아니, AI가 성인보다 독해 능력이 좋다면서요? 네, 아직 해석은 아닌가 봐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얘기냐면요. 차가 많이 밀리잖아요. 밀릴 시간에도 사람들이 왜 차를 가지고 나가냐면요. 내가 여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동을 결정할 때는요. 나만 간다고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혀 의미가 다르죠. 근데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질까요? 자, 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냐면요. 이 친구 캐나다 어학연수 2년이나 했는데도 지금 해석이 이런데요. 이건 친구의 학습 능력을 탓할 일은 아닙니다. 자, 초등학교 때 우리 학습 과정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의 지문 보시면은요, 이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의 지문인데요. 지문 자체가요, 아예 뭔가 의미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요, 이렇게 중등부로 넘어가면은요, 갑자기 길이가 길어지면서 의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늘어나요. 즉, 바꿔 얘기하면은요, 초등부 때에는요, 회화 중심, 생활문 중심이고요, 의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별히 독해 능력이 필요가 없었지만, 갑자기 중등부로 넘어가면서 복문이 나오고, 그리고 절을, 이어진 문장 등이 등장하면서 이 독해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어 문장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독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학습은 어디에서도 진행을 안 해준다는 게 문제예요. 영어 진도만 나가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렇게 되다가 고등학교 때는요. 지금 보시는 지문이 사실은요. 고1 모의고사 영어 영역 지문입니다. 문장만 좀 읽어드릴게요. 상점 안에서 벽은 매장의 뒤쪽을 나타내지만 마케팅의 끝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상품 판매업자는 종종 뒷벽을 자석 사람을 끄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땡땡 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좋은 일인데. 자, 의미가 잘 이해가 가시나요? 안 가시죠?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걸 영어로 듣고 읽고 풀어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해석 지문은 심지어 EBS 정식 기출 해설 지문입니다. 자, 어머님. 옛날에 20년 전에는요. 나 때는 말이야. 어휘랑 수거, 문법, 문장 구조 이해, 그리고 듣기, 뭐 좀 더 하면 열심히 하면 회화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그것만 해주면 됐지. 뭘 더 해줘야 돼? 뭘 더 해줘야 돼요? 높아지는 지문 수준의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건 결국에 독해예요. 근데 나 때는 그런 거 안 했어. 왜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교과서 지문이 부모님들 때는 있었잖아요. 그거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독해력이 갖춰진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교과서 지문이 없잖아요. 학교 교육과정만으로는 독해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중요합니다. 자, 수학 공부. 수학에서는 진도 따라잡기 바쁘죠? 진도 못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수포자 됩니다. 자, 근데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중등부 서술형 평가랑 수행 평가가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등부 서술형 평가, 수행 평가 문제 자체입니다. 이건 지필 평가의 주관식 문제인데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었냐면요. 짱구, 맹구, 영구가 달리기를 하고 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출발 직후 제일 앞서 나간 사람은 영구,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은 누구? 자, 이거를 진짜 실제 문제는요. 아나운서처럼 네가 주관식으로 서술해봐입니다. 짱구, 영구, 맹구만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어본 친구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을 제대로 읽어본 친구들은요, 이런 문장을 써 내려가요. 이 친구 몇 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실제 문제였고요. 그리고 제가 안 믿으실까 봐요. 아이가 쓴 문제, 지문 답 자체도 제가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라서 글씨가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빽빽하게 다 채웠었죠. 그래서 이 어머님은요, 독해학습 진행, 그러니까 수학학원이었는데, 수학학원에서 이 독해학습을 병행해서 진행한 학원이었는데요. 너무 만족해 하셨대요. 처음에는, 아니, 수학에서 무슨 독해야? 그러시다가, 아이가 이렇게 써온 답안을 보시고, 어머, 세상에, 내가 이걸 몰랐네. 아, 그래, 읽히고 써야 되겠네 싶어서 너무 만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자, 수학 선행도 중요해요. 연산도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이거 한번 좀 보실게요. 막 수학 나오니까 막 머리가 아프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원점5와 점 1,1을 지나가는 원이 X축과 접하고 있는 것을 1번, 4번 중에서 모두 고르래요. 그러니까 답이 막 여러 개일 것 같죠? 그런데요, 자, 보실게요. 정답은 1번인데요. 하나하나 좀 보실게요. 원점 5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이 원점 5를 지납니다. 그리고 점 1,1을 지나간대요. 점 1,1을 지나가면 1, 2, 3번 다 지나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원이래요. 다 원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뭐래요? X축과 접하고 있대요. 정답 하나죠. 몇 번? 1번. 자, 이게 수학 문제입니까? 근데요, 정답률 보실까요? 중학생도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의 정답률이 중등부 19%, 고등부 32%에 불과합니다. 이거 고1 과정이에요, 어머님. 근데요, 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도 32%만이 이 문제를 맞춘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고3도 45%밖에 못 맞춥니다. 수학 선행 중요하죠. 연산 반복시키는 거 중요하죠. 내신 중요해요. 근데 제대로 읽기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안 읽어서 틀리는 아이들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머리가 이제 아프시죠? 그럼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아니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진 않아요, 어머님. 잘 아시겠지만요. 이건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난 이후에 서울의 모 중학교 아이들의 영어 중간 기말고사 합산 성적입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는 2019년 자료고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자료는 2020년 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확대되고 난 이후에요. 원래는 하위권이 이 40점 미만이 조금 많았고요. 그리고 중위권, 그 다음 상위권. 이 당연한 거잖아요. 하위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이 정규 분포가 당연한 건데 지금 중위권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너무 재밌죠? 중학교니까 아이들 공부 안 했나 보다 그런 것 같아서 이건 이번에 국정조사 자료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6월 모의평가 원점수에서요. 2019년 아이들이 90점 이상을 받았었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이 파란색, 2020년이 주황색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90점 이상을 받은 아이들이요. 국어, 영어, 수학 전부 다 늘었어요. 그쵸? 아니, 애들 코로나19 확산되고 나서 공부 못한다면서요. 근데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40점 미만 친구들도 늘었어요. 국정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은요,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이러한 학습의 양극화가 점차 더 심각해졌다고 하고요. 이건 아이들의 학습 공백으로 남아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가 입시를 치를 때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상황 안 좋아도요, 공부할 놈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공시대라고 하죠. 혼자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학습 능력이 뭔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습은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능력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그럼 학습 능력이라는 것은요,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지성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사고력이 바로 학습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습 능력, 사고력이 뇌의 어떤 부분이랑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뇌에서 사고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바로 전두엽과 두정엽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두엽과 두정엽이 발달하는 시기는요, 4세에서부터 12세까지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4세에서 6세까지 전두엽이 발달하고 7세에서 12세까지가 두정엽이 많이 발달을 하는데요. 이때를 잘 거친 친구들이 이 사고력이 높습니다. 이때 잘 못 거치면 사고력 안 높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일반인과 영재의 이 뇌의 혈류량을 보시면은요, 위쪽이 영재고 하단이 일반인입니다. 보시는 쪽에 이쪽이 우뇌, 좌뇌인데요. 빨갛게 혈류량이 많은 부분이 바로 전두엽과 후두정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쪽의 혈류량이 높을수록 즉 사고력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후천적으로 사고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자, 후천적으로 사고력 어머님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죠? 영재 만들어지는 겁니다. 팔 세 아이가 화학 원소를 다 외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요, 청각장애인입니다. 어머님의 학습 방법은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상위 1% 이내고요. 이 아이의 영재성에 영향을 준 것은 바로 지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주는 지지 표현. 어머니는 100점, 아버지는 95점. 아이 자체가 뛰어난 게 아니라요, 부모님의 지지 표현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영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아의 학습이 되게 중요해요. 유아의 학습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신다면 우리 아이의 사고력을 충분히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유아 때 우리 아이 어떻게 학습시키셨죠? 아이가 자꾸 물어봤죠? 엄마 이건 뭐야? 저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움직여? 자꾸 물어봤죠. 그때 어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말이야. 대화하셨죠. 아이는 질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답을 얻었을 때 학습 능력 그리고 자기 학습 이 존중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 질문할 때 답을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유아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스스로 아이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학습 방법을 따라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뇌 활성화 부위의 차이가 나고 그것이 바로 사고력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고력의 차이가 바로 학습 능력과 효율의 차이가 됩니다. 자, 표로 보여드리자면 사고력이 높으면 아이가 학습 능력이 좋아요. 이 학습 능력이 좋으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랑 공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공부하고 싶어서 예습을 하게 돼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예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다? 독해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해력 부족한 이유, 그리고 초등부 고학년부터 영재를 만들 수 없는 한국의 교육 현실 이유는요. 첫 번째, 강의는 선생님이 일방향적으로 하고 읽을 거리는 없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자존감이 하락이 돼서 아이들은 공부할 방법을 익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독서와 독해를 혼동하는 교육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이 독서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독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독서가 읽는 행위이고 이 자체로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길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학교 가서 책 읽히실 거예요? 고등학교 시간 없어 죽겠는데 책 읽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땐 진짜 독해시켜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독해가 사실은 독서 능력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드리자면요. 독서는요, 읽고 이해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런데요, 독해는요, 읽고 이해까지 한 다음에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요, 그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 문제에 적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학습이랑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학습은요, 마찬가지로 읽어보기, 이해하기, 분석하기, 저장하기, 적용하기 단계를 거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요. 읽어보고 이해하는 거. 어머님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습과 복습이죠? 네. 먼저 읽어보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예습입니다. 분석은 언제예요? 수업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뭐구나. 그리고 저장, 적용하는 게 복습하기에서 시험 대비까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대로 된 독해 교육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휘 지난 시간에 들으셨죠? 어휘는 기본, 그리고 의미 단위 읽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지문을 읽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건요,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에요, 교과서 찾아서 읽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아이의 학습 능력에 맞춰진 그런 지문들이거든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이 글이 없으니까요. 지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칼럼이나 아니면 독서 논술 신문이나 이런 것들 읽혀주셔도 되고요. 중등부, 고등부는요, 교과서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수준에 맞는 지문을 읽히셔야 되고요. 자, 가정에서의 학습법입니다. 첫째, 지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봐 주세요. 아이랑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분석하는 거.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찾아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핵심어만으로 지문을 다 요약하도록 해주시고 전체 글을 이용한 적용 문제를 풀어보는 것까지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이의 진짜 수준을 가정에서 가늠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요,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설명회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 제일 좋은 거 뭐냐면요. 자, 빨리 매일국어 켜셔가지고요. 진단평가 신청해주세요. 자, 학원에 빨리 진단평가 신청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진단평가 결과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독해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가정에서 아이의 독해 수준을 가늠해서 그에 맞는 지문과 아니면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주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정보로도 올려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이 트래킹 기술이라고 해서 사람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동공의 움직임을 안경처럼 추적을 해서 시선이 어디에 꽂히는지를 보고 능숙한 독자는 어떻게 책을 읽는지를 분석한 화면입니다. 보통 이쪽을 능숙한 독자라고 생각하시던데요. 반대입니다. 이쪽이 능숙한 독자예요. 빨리 읽을 수는 있지만 실수하는 독자. 우리 아이는 책을 읽었는데 기억을 못해요. 시험 봤는데 실수해요. 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우리 아이는 시간이 좀 걸려요. 괜찮아요, 어머님. 시간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요, 사실 그러지 못해요. 성인도 잘 그러지 못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의 지문에서 이제 잠깐 한번 좀 봐주세요. 이 화면을. 우리 아이들이요,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선이 Z자, Y자 아니면 굉장히 막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전체를 보시면은요, 이 글이 무슨 지문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이제 대충 읽고 이 글이 뭐에 대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아이들은요, 혼자 놀기요. 왜요? 혼자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읽은 아이들은요, 문장이 아닌 단어 위주의 부정확한 독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공적, 혼슬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치만 이 글의 진짜 중심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혼자 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글의 진짜 핵심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놀기는 가상의 집단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이들은
혼자 놀기를 통해서 새로운 함께 노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글의 진짜 핵심은 함께 노는 방법이 됩니다. 진짜 제대로 능숙하게 글을 읽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뭐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훈련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지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시기 위해서는요. 자, 글 너무 빽빽하죠? 이런 지문 그냥 준비하시라는 의미예요. 자, 아이의 수준에 맞는 지문을 준비해서 아이에게 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이해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해했는지 아는 방법 간단해요.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같이 읽으셔야 돼요. 네, 이 글에 뭐에 대한 글이야? 두 번째, 중심 문장 핵심어 찾아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문을 주고 거기에서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밑줄 긋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서 분석을 해보라고 하시고요. 어머님이랑 아이의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어머님이 같이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엄마가 생각하기엔 이건 것 같은데 다른 건 없을까?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에게요. 아까 보여줬던 지문의 핵심어만 메모지에 옮겨 적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핵심어만 옮겨 적은 메모지를 보고 지문을 뺏어주세요. 그리고 핵심어만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라고 하세요. 자, 아까 보기에는 굉장히 빽빽한 지문이었는데 핵심어만 보니까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인터넷 실명제의 찬반론이라는 것에 대한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 핵심어만 가지고 요약해서 말해보자라고 해주세요. 당황할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에게 다시 지문 주시고 핵심만 보고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읽어봐 라고 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적용 문제 풀어보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하신다면 이 적용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객관식으로 내서 아이가 지문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까지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은 어머님이 읽어보시고 단답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야 합헌이야 아니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필자는 뭐라고 하고 있어? 라고 단답형으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제대로 된 독해 교육 방법 수준에 맞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중심 문장 핵심어 분석하고 요약하고 적용하는 문제까지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영재 독해 영재 학습의 아이 어머니 학습 방법 보셨죠? 지치지 않고 꾸준히 싸우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어머님들 아유 됐다 그러고 유튜브 끄지 마세요. 잠깐만 아니 끄지 마시고요. 잠깐만 제가 이제 이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독해 학습 우리 애는 이제 고3에 이제 끝났어. 아니에요. 중등부 3개월 학습을 진행을 한 친구가요. 중등부에서 이제 조금 학습을 진행한 친구 국어 영역에서 1등급까지 올라갔고요. 고등부는 훨씬 더 학습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이 학습을 외일국어 학습 진행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 늦었어. 아니에요. 3개월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머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가 스카이 가는 거, 의대 가는 거 바란다. 평범하게 살길 바란다. 평범하게 살길 바란다. 그치만 이제 평범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될 수 있도록?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의 정수를 모아놓은 게 바로 초등부는 교과서 독해법이고요. 중등부는요. 이 독해 학습 프로세스를 어머님께서 아이와 싸우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읽어보고 이해했는지부터 확인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문을 읽어보고 이 지문이 뭐에 대한 건지 아이가 보고 그리고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OX 퀴즈를 풀어보고 OX 퀴즈를 틀리면 다시 지문에서 근거가 뭔지 찾아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OX 퀴즈를 제대로 맞춰서 이해를 했는지 자신의 이해 상황을 확인하고 두 번째, 분석을 할 때에는 중심 문장과 핵심어를 아이가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런데요,
이 매일 국어가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은요, 소통하는 데에서 사고력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을 하면서 아이는요, 자기 학습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반응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니까요. 내가 이렇게 뭐 움직이면요, 얘가 막 뭐라 그래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일이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렇게 해주잖아요.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문장 핵심어 찾기에 바로 피드백 가능하고요. 핵심어 찾기에서도 틀리면 그거 여기 있어 라고 알려주고요. 심지어 많이 틀리잖아요. 그럼 아래에는 HP바가 떨어지고요. HP바가 떨어지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요, 어휘사고력 확장하기 단계는 아까 보셨던 핵심어만 보고 요약하는 단계입니다. 지문을 클릭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핵심어만 남게 되고요. 이걸 보고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번 머릿속으로 요약을 해보고, 그리고 글의 목적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글의 화제가 무엇인지까지 판단하고요. 적용 문제까지 풉니다. 자, 적용 문제는 매일국어 연구원들이 엄선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틀렸잖아요. 못 끝내요, 바로. 해설을 봐야지 끝낼 수 있고요. 해설에서는 지문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 선지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왔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학습 다 끝나고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미진했던 학습은 워크북 출력 버튼을 눌러서 본문을 읽어보고 어휘 학습해보고 지문을 다시 분석해보고, 제가 글쓰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글쓰기의 기본은 요약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고 오답노트 정리해보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진행이요, 언제부터? 네, 정확히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린 중등부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벨은 1레벨부터 15레벨까지 있는데요. 전체 학습을 진행하는데 매일 꾸준히 성실히 해도 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이제 이건 평균적인 학생의 얘기고요. 학습 능력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진행하면 좀 더 빨리 끝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레벨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성과는요,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8개월 학습을 했는데요. 이 지역의 학교는요, 비평준화 고등학교로 굉장히 성적을 받기 힘든 학교인데 1 다 보이세요?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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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전교 1등, 전교 1등 보이시죠? 자, 이렇게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상은 원래 이제 아이가 중등부 1학년 아이예요. 이 친구 중등부 아이가 영어 수능 특강 고3용 지문을 술술 읽어 나가는 장면인데요. 이 부분은요, 궁금하시면 매일국어에 문의를 해주세요. 학원에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1년간 매일국어를 진행을 해서 제대로 안정적으로 공부한 친구는 그 어려웠다던 불수능 국어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 이 설명회를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 전에 어떤 친구가 수능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서울이라도 좀 하자. 나 집 떨어져서는 학교 못 다녀. 그래서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는 기간 동안 아이는 성실히 물론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1등급 받고 의대를 3군데나 합격했습니다. 이 친구는요, 1등급 받으면서 사실 매일국어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매일국어 학습을 진행을 하면서 국어에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분석은 이렇게 하는구나, 실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이 자신감을 얻고 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바로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6월 모평에서 3등급이던 국어가 1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이 자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3번째 영어 시간도 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시간에 투자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9월 모평에서 국어, 영어 1, 2, 이제 수학 남았죠. 수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 결과 어떻게 돼요? 네,
열심히 한 결과 이 친구는 수능에서 올 1등급 찍고 기적의 의대를 합격하게 됩니다. 어머님, 첫 시간의 그 긴장과 떨림, 혹시 수능 세대인 어머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의 긴장과 떨림은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 첫 시간의 긴장과 떨림을 온전하게 진정시켜 줄 수 있는 힘, 그리고 다른 과목에 집중시켜 줄 수 있는 힘은요, 미리 길러 놓으셔야죠. 그래서 매일 국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이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께서 입시와 우리 아이들의 학습 방법 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